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거 백엔드 분들 발표하는 거를 처음 봤었었는데, 이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발표에 앞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프로그래머스 측과 소피아 매니저님, 발표를 들으러 와주신 호랑이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디스가 되게 별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하면 할수록 아리송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디스를 정하는 방식이 다른 언어와 다르고, 디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 동작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발표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디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바인딩되고,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바인딩 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디스를 마주했을 때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스에 관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디스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결정하는 짓을 알아보고, 디스가 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다시 문제를 푸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가 나타내는 값은 무엇일까요? 간단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기 보자마자 디스가 뭔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10분 정도 산책 나가셨다가 오셔도 될 것 같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발표가 끝나면은 손쉽게 디스에 들어갈 값을 예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디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용모님의 책 딥다이브에서는 디스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한 문장이 되게 디스를 헷갈리게 하는데요. 심지어 제이슨의 창시자 더글락스 크락포드는 혼란을 야기하는 디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디스는 왜 쓰게 되었을까요? 만약 프롱이들이 가고 싶은 기업과 취업이라는 동작을 코드로 나타내면 어떻게 할까요? 프롱이들이 가고 싶은 기업이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프로퍼티랑 취업이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메소드로 이루어진 객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메소드 내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해서 프로퍼티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문제점이 있는데요. 영희님 맞아요. 베카라 쿠베 그 그램 맞습니다. 프롱이들은 54명 있으니까 이러한 객체를 54개 만들어야 돼요. 귀찮은 것도 있지만 동일한 행동을 하는 이 취보 함수를 54개 만들게 되는 것은 메모리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뭐가 있을까요? 디스, 네. 비슷한데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니에요. 바로 생성 잠수와 프로토타입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식이 있겠죠. 성민님 감사해요. ES6부터는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이러한 코드를 바꾸게 되면은 프롱이라는 생성 잠수를 만들고 생성 잠수의 프로토타입으로 취법 메서드를 추가해서 뉴 키워드와 함께 만든 모든 프롱이들이 취법 메서드를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메모리를 아낄 수 있는데요. 과연 생성 잠수로 만든 재우는 그랩에 취법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못 갑니다. 레퍼런스 에러가 뜨고 재훈을 초기화하기 전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소스 코드를 실행할 때 먼저 평가 단계를 거치고 뭔가 작업을 한 후 실행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선언되기 전에는 참조할 수 없다는 뜻인데 좀 더 생각해보니 참조할 수 있다고 해도 문제가 있죠. 이렇게 생성자 함수나 프로퍼티 안에 미래에 생성한 인스턴스를 사용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프롱이들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싫어가지고 했었던 건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도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문제는 미래에 생성한 인스턴스를 미리 참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무빙을 예측하고 예측샷 날리는 것처럼 미래에 생성한 인스턴스를 미리 참조할 수 있게 해주는 키워드가 바로 오늘의 주제 디스입니다. 이렇게 미래에 생성한 인스턴스 자리에 디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각각 객체를 생성해야 했었던 문제, 동일한 행동의 함수를 여러 개 만들어야 했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방식처럼 디스는 미래에 생성한 인스턴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속한 객체도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제기 방식으로 참조하는 방식을 디스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는 자신이 속한 객체와 미래에 생성한 인스턴스를 가리키기 위해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디스는 언제 필요할까요? 객체의 프로퍼티나 메서드를 참조할 때 사용하겠죠.
따라서 객체를 생성하지 않는 경우의 디스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함수나 콜백 함수로 쓰이는 일반 함수, 메서드 내에서 쓰이는 일반 함수, 그리고 프로토타입 내의 일반 함수에는 디스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디스를 사용하게 되면 모두 전역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동작하길래 호출하는 경우에 따라 디스 값이 저렇게 바인딩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언급드렸던 자바스크립트 동작 원리를 그러게요. 아직 저는 고정을 못했는데 잠깐 언급드렸던 자바스크립트의 동작 원리를 봐볼 텐데요. 소스 코드를 먼저 평가를 하고 실행 컨텍스트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실행 컨텍스트 기반으로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한 후 실행 결과를 다시 실행 컨텍스트에 반영하는 식으로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합니다. 뭔가 딱 봐도 실행 컨텍스트가 중요한 것 같죠? 실행 컨텍스트가 뭐길래 자바스크립트 동작 원리를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할까요? 실행 컨텍스트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식별자와 스코프를 관리하고 코드의 실행 순서를 관리합니다. 이런 실행 컨텍스트는 소스 코드 타입에 따라서 전역 실행 컨텍스트, 함수 실행 컨텍스트, 예배 실행 컨텍스트, 모듈 실행 컨텍스트 네 가지 방식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역할 중에 좀 더 간단한 코드 실행 순서 관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전역 코드를 평가해서 전역 실행 컨테스트를 생성하고 함수가 호출됐을 때 함수 실행 컨테스트를 생성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실행 컨테스트가 스택 자료 구조에 푸시가 되는데 이를 실행 컨테스트 스택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콜스택이라고도 합니다. 항상 최상단에 있는 실행 컨테스트가 현재 실행 중인 코드를 나타내며 함수 실행이 끝나면 팝되어 다시 최상단에 있는 실행 컨테스트로 실행 흐름이 변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 컨테스트는 실행 순서를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실행 컨테스트가 식별자와 스코프를 관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예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행 컨테스트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중에서 우리의 주제인 디스와 관련된 실행 컨테스트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행 컨테스트의 보다 더 깊은 내용은 다음에 누군가가 발표해 주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역 객체가 생성이 되고 전역 코드가 평가가 되면서 전역 실행 컨테스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 렉시컬 환경을 만들게 되고 그 안에 식별자를 관리하는 환경 레코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주제인 디스가 바인딩 되게 되는데요. 이 디스는 글로벌 디스 밸류라는 내부 슬롯에 전역 객체가 바인딩 되어 있고 이 내부 슬롯에 들어간 값이 바로 전역 코드에서의 디스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외부 렉시컬 환경에 대한 참조는 현재 평가 중인 소스 코드를 포함한 외부 소스 코드의 렉시컬 환경 주소값이 바인딩되는데 이 주소값이 바로 상위 스코프를 가리키게 되고 이를 통해서 스코프 체인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 컨텍스트는 렉시컬 환경을 통해 식별자와 스코프를 관리하고 실행 컨텍스트 스택을 통해서 코드의 실행 흐름을 관리합니다. 이렇게 평가 단계가 끝나면 만들어진 실행 컨텍스트 기반으로 런타임이 시작되는데 코드 실행 단계에서는 할당문이 실행되고 함수를 만나게 되면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함수를 호출했을 때 다시 함수 코드가 평가 단계에 들어가면서 전역 코드를 평가를 했던 것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환경 레코드도 만들고 이때도 디스 바인딩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디스 밸류라는 내부 슬롯의 디스 바인딩 값이 이루어지는데 디스 밸류에 들어가는 값은 메소드로서 호출되는 함수인 경우에는 해당 객체가 디스 값에 들어가고 단순히 함수 호출인 경우에는 글로벌 디스 밸류에 들어간 값이 참조가 됩니다. 이 글로벌 디스 밸류 안에 들어간 값은 전역 객체였죠. 여기서는 단순한 함수 호출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디스 밸류 값이 디스 밸류에 바인딩이 됩니다. 디스 바인딩하는 내부 슬롯은 글로벌 디스 밸류와 디스 밸류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데요. 이는 전역 환경 레코드와 함수 환경 레코드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 값이 바인딩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디스 값은 실행 컨텍스트 안에 렉시컬 환경 안에 환경 레코드에서 디스 값이 바인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들은 코드 평가 단계에 실행이 되는데 우리 코드 평가 단계는 아까 함수를 호출했을 때 시작이 됐죠. 그 말은 즉 함수가 호출됐을 때 디스가 바인딩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어서 동작 흐름을 보게 되면은 동일하게 상위 스코프 참조값을 넣어주고 완성된 실행 컨테스트를 실행 컨테스트에게 푸시해주고 평가 단계가 끝나면 실행 단계가 시작되면서 전역 코드와 비슷하게 실행이 됩니다. 다시 함수를 만나면은 함수 평가 단계 실행이 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이 끝나면은 실행 컨테스트에서 팝되고
모든 실행 컨테스트가 팝되어 실행 컨테스트 스택이 비워지면은 실행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 컨테스트를 통해서 디스 바인딩 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함수가 호출될 때 디스가 결정된다는 뜻이었죠. 여러분 혹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시나요? 이거를 자바스크립트와 디스에 대입을 해보면 내가 그를 호출했을 때 그는 나에게 디스가 되었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는 호출됐을 때 결정이 됩니다. 이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 동적 바인딩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함수 호출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함수로서 호출이 있고 메소드로서의 호출이 있죠. 이 메소드로서의 호출은 객체의 메소드인지 생성잠수의 메소드인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일반 함수, 객체의 메소드, 생성잠수에 따라서 디스 값이 다른 값이 바인딩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바인딩되고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디스 결정 방식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 그리고 왜 이런 방식을 채택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디스 결정 방식의 문제점입니다. 함수 내부에 있는 함수인 콜백 함수나 중첩 함수 같은 헬프 함수들은 디스 값을 외부의 함수 값과 동일한 값을 기대를 할 겁니다. 하지만 콜백 함수나 중첩 함수의 일반 함수를 쓰게 되면은 디스 값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는 일반 함수로 호출되어 내부슬로 디스 밸류에 전역 객체가 바인딩됐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초기에는 이 디스 값을 복사를 해서 옮겨주는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ES5에 바인드 함수가 추가가 되면서 새로운 디스 값을 쉽게 바인딩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S6 이전에는 함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호출 방식에도 제약이 없고 생성 잠수로 호출하지 않아도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등 비효율적으로 동작을 했습니다. ES6 이후에는 함수를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누게 되었고 이 중 화살표 함수는 딱 함수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가볍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살표 함수는 프로토타입, 슈퍼, 아규멘트 객체, 뉴 타겟, 그리고 디스가 없으면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코프 체인을 거슬러 올라가 가장 가까운 값을 참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백 함수로서 화살표 함수를 쓰게 되면은 자신의 상위 스코프의 디스가 화살표 함수 내의 디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ES6 이후로는 화살표 함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상위 스코프에 있는 디스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자바스크립트는 왜 이렇게 디스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것은 자바스크립트의 탄생 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다들 아시다시피 자바스크립트는 빠르고 가볍게 만들어진 언어인데요. 웹페이지에 동적으로 콘텐츠를 추가하고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하여 상호작용 가능한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볍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힌트가 있는데요.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하면서 상호작용 가능하게 한다. 대표적으로 이벤트 같은 게 있겠죠. 이를 위해서 브랜드 아이키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이벤트 핸들링은 정적 바인딩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곳에서 이런 이벤트를 동일하게 작동하기를 원한다면 함수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래서 디스를 사용해 가지고 그 요소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동적인 바인딩 방법으로 바꿔준다면 이렇게 요소를 쉽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질감이 들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애드 이벤트 쓰시면서 애드 이벤트 리스너 쓸 때 디스를 쓰시나요? 일단 저는 안 썼던 것 같은데 뭔가 이 디스와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이벤트 커렌트 타겟을 사용을 하셨죠. 하지만 이거는 사실 돔레벨 2에서 나온 애드 이벤트 리스너에서부터 사용이 가능했고 그 전에 사용하던 이벤트 핸들러 어트리뷰트 방식이나 프로퍼티 방식에서는 이벤트 객체가 없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초기의 자바스크립트는 디스를 제외한 변수는 모두 정적 바인딩, 그리고 디스는 동적 바인딩 방식으로 채택을 하였고 현재 성숙해진 자바스크립트에서 디스는 혼란을 야기해 클래스나 화살표 함수 등으로 예상치 못한 디스 사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처음에 냈던 문제를 다시 풀어볼 텐데요. 먼저 프린트 에이지 1에서 메소드로 호출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20이 바인딩 되겠죠. 그리고 2에서는 메서드 안에 있는 일반 함수로서 호출이 되었기 때문에 전역 객체가 디스 값에 바인딩되어 10이 출력이 될 겁니다.
맞았네요. 자, 이번에 오른쪽 문제를 풀어볼 텐데, 같이 풀어볼까요? 메서드 1은 메서드로 호출됐으니까 뭐가 들어오죠? 배. 오, 주민님. 감사합니다. 메서드 2에서는 어떤 값이 들어갈까요? 10, 10, 10. 오, 맞아요. 왜죠? 왜냐면은, 이 디스가 일반 함수 안에서 호출이 되었기 때문에 전역객체가 바인딩되어 10이 호출력이 되겠죠. 그럼 3번. 콜백 함수 내에서 일반 함수로 호출된 곳에 있는 디스는 뭐가 출력이 될까요? 100, 10, 110. 답은 둘 중에 하나긴 한데, 100일까요? 10일까요? 10? 10이 좀 더 많은 것 같네요. 메서드 3에도 마찬가지로 콜백 함수 내에서 일반 함수로서 호출이 되었기 때문에 전역객체가 바인딩되어 10이 출력이 됩니다. 자,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제 메서드 4에서는 화살표 함수를 써가지고 콜백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때 출력되는 값은 뭘까요? 100, 10? 자, 그러면 이거 답 공개하기 전에 메서드 5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여기서도 콜백 함수로서 동일하게 썼지만 이번에는 이 안에다 넣어준 게 아니라 일반 함수 내에다가 넣어줬어요. 4번은 몇? 5번은 몇? 이렇게 써주시면 보기 편할 것 같아요. 4번은 100, 5번은 10.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제 4번 메서드 4에서는 화살표 함수를 썼지만 이 화살표 함수의 상위 스코프는 메소드 4가 돼서 메소드 4의 디스 값인 오브젝트의 밸류인 100이 출력이 될 것이고 5번 메소드에서의 화살표 함수의 상위 스코프는 메소드 5가 아니라 TMP라는 일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일반 함수의 디스 값인 전역객체가 바인딩되어 1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디스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더 줄어들었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